혹시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마 목소리만으로도 여러분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는 우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거든요. 1.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알려줍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크고 빠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더 천천히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티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쏠릴 것입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파티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2. 여러분의 신뢰도. 단 한마디로도 누군가 여러분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 말이 녹음된 소리를 여러 개 들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끝부분에서 저음을 내는 남자들이 더 믿음직스럽게 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남자 참가자들은 단어의 끝부분에서 더 높은 음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잘 되던가요? 3.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키를 말해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사람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키가 큰지 작은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은 목소리가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을 떠올린 다음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4. 얼마나 전문적인지. 자, 그럼 업스피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어 자체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분명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스피크는 특히 북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문장 끝에 억양을 올리는 화법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평서문을 마치 질문하듯이 말합니다. 업스피크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고 덜 교육받은 것처럼 들려서 덜 전문적인 인상을 주죠. 이걸 기억하신다면 다음 취업 면접에서 유리해지겠네요. 5. 여성의 가임기. 만약 한 여성이 그녀의 주기상 가임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있다면 그 여성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진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적합한지를 가늠하는 도구로 이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본인이 끌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6. 남성의 상체 힘. 한 연구는 다양한 나라의 남성들이 모국어로 말할 때의 목소리를 참가자들에게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제공한 남성들의 힘을 실험해봤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낮았던 남성들은 체력, 특히 상체의 힘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 또한 진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초창기 시절에 여성들은 목소리가 낮은 남성들에게 끌리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은 남성들이 가장 힘이 센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러한 남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고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사냥과 운동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뛰어난 유머 감각은 나중에나 중요해졌죠. 7.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목소리, 즉 말하는 속도와 음색, 그리고 높낮이가 많이 변했거나 목소리가 아주 작아지셨다면 그분께서는 어쩌면 파킨슨병에 걸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이 경험하기도 하는 떨림 때문에 발생합니다. 8. 여러분의 친절함과 공감 능력.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셨더라면 좋겠네요. 어른들이 따뜻한 음색으로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하면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에게도요. 어른들도 그러한 목소리를 잘 구분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고 퉁명스럽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버립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9. 여러분이 리더인지 아닌지. 자신감이 있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타인과 협상하거나 토론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본인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언제 목소리를 높이는지 파악하고 열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리더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차갑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감추려는 사람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리더라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죠. 10. 스트레스 수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성대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고르지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게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이 체계적이지 않게 들리게 되는데 이는 화자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11. 자신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고르고 안정된 어조로 이야기하고 목소리의 크기는 편안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말도 균등한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성대는 좁아지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성대는 느슨한 편입니다. 이 경우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리를 편안하고 일관되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죠. 12. 목소리의 매력도에 따른 고정관념. 한 연구는 매력적이거나 듣기 좋은 목소리와 신체적인 매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무슨 소린지 저는 잘 알겠네요.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것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가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성은 어깨가 넓고 골반이 좁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여성은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넓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상 사실이었나요? 13.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평탄하고 따뜻한 어조로 천천히 이야기하면 본인을 편안하게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본인의 감정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좋은 지표죠.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목소리가 너무 높으면 짜증스럽고 예민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고 전문적이지 않으며 엉성하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14. 코맹맹이 소리. 코맹맹이 소리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계산적이며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타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코맹맹이 목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거슬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때 입을 더 크게 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코가 아닌 후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5.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의 목소리는 개성만큼 독특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감 있게 들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낮으며 따뜻한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고르게 나오고 성대도 조여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하긴 하지만 듣기 거북할 정도로 크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16. 얼마나 창의적인지. 창의적인 사람은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상에 잠겨 있거나 사람을 관찰하고 있거나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를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휘가 풍부하고 신나고 활기찬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 어조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목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를 조절하는 음성기만 기술을 사용할 확률이 낮습니다. 17.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높낮이 또는 어조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평상시의 목소리보다 더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쟁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다가 멈추고 긴장한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대가 조여진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추궁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